카더라 통신은 이제 그만 스마트 라이프 TV가 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봉규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해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역류성 식도염에 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속이 불편하거나 체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다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낯선 진단을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원장님, 이 역류성 식도염 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식도에는 수축과 이완을 동시에 해서 연동운동을 통해서 위로 음식물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식도 끝에 위와 연결되는 부위에는 하부 조인근이라는 근육 밸브가 있는데 이게 음식물이 위로 내려갈 때만 열어주고 평소에는 닫아주어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이 하부 조인근이 약해져서 위산과 같은 산성의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을 줘서 통증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중에 내시경을 통해 식도의 염증이 확인되는 경우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입니다. 명치에서 목구멍 쪽으로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올라오거나 위액의 역류로 인해서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대개 이런 전형적인 증상은 새벽이나 기상 직후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증상 말고도 의외의 증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침을 계속 한다거나 가래가 생겨도 이 질병을 진단받을 수 있다고요?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이라든지 만성적인 마른 기침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리를 잘 하는데도 치아 부식이 자꾸 진행한다거나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서구보다 적어서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중에 한 45% 정도는 비특이적인 흉통이나 복통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럼 만약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된다 했을 때는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다면 내시경 검사 없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내시경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증상이 식도암이나 위암 혹은 소화성궤양 같은 다른 질환과 증상만으로 정확히 감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식도나 위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식도염이 실제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한지 정도와 범위를 파악해서 치료의 방법이나 기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한다면 많이 위험한가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사실 식도염은 그렇게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암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지만 조금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식도의 정상적인 평평상피라는 것이 원주상피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발해식도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오래되면 식도에 선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식도암의 95% 이상은 이 선암이 아니고 평평세포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돼서 식도암으로 가는 발생률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 자꾸 반복이 되고 내시경상에서 발해식도라는 것이 관찰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 잘 낫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재발률이 80% 정도 되는 재발률이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꾸준히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내과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약물 치료는 하루에 한 번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인데요. 대개 일정 기간 복용하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줄이거나 끊게 되고, 증상이 재발하면 다시 복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좋아져서 약물을 중단하더라도 생활습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증상이 재발하게 되는데요. 이 식도염의 발생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증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방금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역류성 식도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시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식사 직후에는 몸을 숙이거나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류를 잘 일으킨다고 알려진 음식들, 기름진 음식이나 술, 담배, 커피, 홍차, 초콜릿 같은 것이나 식도 점막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신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고요. 비만이시라면 반드시 체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는 데에는 이러한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낄 때는 자가 진단하는 것보다는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겠죠? 첨단 이봉균외과 가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오늘 건강해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